T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간 사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그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극단으로 치우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특히 이번 12.3 내란 사태와 법원 폭동 사태 겪으면서 보수의 극단적 우경화 현상이 강해지는 건 아닌가, 건강한 보수가 설 자리 잃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1971년 국제신문 기자로 시작해서 월간조선 편집장 거쳐서 조갑제닷컴 대표에 이르기까지 5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죠. 대표적인 보수 농객 조갑제 대표, 오늘 뉴스쇼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자,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대표 논객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 질문부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요즘 일련의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를 참칭한 사람이지 보수가 아니죠. 보수라고 하면은 보수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보수적 가치관을 모조리 부정하고 최근에는 두 가지 사건으로서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켜 버렸는데, 하나는 의료 대란입니다. 의료 대란이요. 예. 두 번째가 이번에 비상계엄령 선포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라고 하는 바람에 예. 보수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라고 착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인수봉으로 오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은 새끼줄을 잡고 예. 인수봉을 오르려고 하는데, 인수봉이라는 뜻은 저는 거기 조기 대선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략적 이념적 착각을 하고 있는 보수가 많은데 한국 보수가 다시 살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지면서 예. 왜 헤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보수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왜 보수가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요새 그 일을 좀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 참칭이다. 왜 보수가 아닙니까? 보수는 세 가지 가치거든요. 예. 첫째, 사실, 예. 사실에 기반한 법. 세 번째가 자유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적 공명선거인 지난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았잖아요. 예.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령을 불법적으로 선포해놓고 이게 통치권 행사라고 또 거짓말했잖아요. 이중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서 자유를 속박하잖아요. 특히 제일 미스터리가 거기 왜 체포자 명단에 한동훈 대표가 왜 들어갑니까? 한동훈 대표 왜 들어갔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게 이게 과연 진정한 계엄 선포의 사실일까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저는 예. 김건희 여사 보호가 이번 비상계엄의 제1 목표가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보호요? 그걸 비교적 정확하게 쓴 분이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인데 예. 그러니까 특검 법안 통과될 위기였잖아요. 12월 10일이 표결 예정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여당 대표도 그렇죠. 체포자 명단에 있었다. 이 체포자 명단에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동훈 대표고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 위원장 들어간 거하고 예. 그다음에 포고령에 전공의가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전공의를 왜 넣겠어요? 그것은 의료 대란 때문에 자기가 실패했다는 걸 알죠. 자기를 괴롭힌 게 전공이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포고령에 보면은 포고령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파업 중인 전공의들은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했어요. 예. 전공의들은 파업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표 내고 사직한 거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행사한 건데 그걸 파업이라고 묶어가지고 그것도 처단한다고 한 거는 한동훈과 전공의 두 사람에 대한
억하 심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아,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는 사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미운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한동훈 대표와 의사지. 한동훈과 의사.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도 보수고 자기 편이고 예. 의사들은 보수 중에 보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죠. 이 보수 세력 중에 가장 잘 조직된 사람들이 막 군대, 기업, 기독교 이런 다음이 의사 집단 아닙니까? 하하. 이번에 의사들과 적이 되는 바람에 예. 지난 총선 망쳤잖아요. 총선도 그것 때문에 망쳤다고 예. 보세요. 큰 그렇죠. 원인이라고 보세요. 아니 의사표가 저는 100만 표가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의사, 가족, 간호사 다 합치면은. 아, 그러면 뭐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한동훈과 의사를 저격했다.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저격했다. 한국 보수를 저격했다. 이렇게까지 흘러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의 비리라든지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어요. 겉으로만 했지.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했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저지른 엄청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이거는 헌법을 위반하고 김정은 앞에서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하고 그런 걸 포함해서 9.19 군사합의 등 그리고 탈북해온 청년들을 강제로 북송한 거 등등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누구를 했습니까? 보수를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총질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토론거리가 되겠습니다만 보수의 생각으로는 자, 수사를 해야 될 곳은 여기였는데 그렇지. 이쪽을 저격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저격을 첫째 예. 청와대를 저격했잖아요. 청와대를 예.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 맞아요? 제왕적 권력. 그럼 이승만 박정희가 아들한테 권력 넘겨줬습니까? 거기 계셨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고심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나왔죠. 용산으로. 본인이 제왕적 권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통치권은 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비상계엄령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왕입니다. 왕. 아하. 예. 그다음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준석 대표를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몰아낸 거. 그다음에 자기 편인 의사들 저격하고 이번에 비상계엄령 펴가지고 헌법을 저격한 거 아닙니까? 다 공동일종이 뭡니까? 다 보수적 가치, 예. 보수적 세력, 예. 보수적 상징을 저격한 거예요. 하하. 그래서 제가 내부 총질이라고 합니다. 내부 총질. 총질로. 내부 총질러 보수를 저격했다. 야, 그 말이 그냥 귀에 탁 꽂히는데요.